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들과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조선업 관련해서 이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 슈퍼사이클의 전반적인 동향, 이 부분이 유효한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 조선업 관련해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지표들이 향후에는 또 어떻게 변화될지 함께 호흡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 부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조선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이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에 정상화가 지연이 되면서, 자, 이 부분은 국내 제조업체 역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계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갈등, 자, 그리고 중동의 정세 불안과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타이완의 지정학적인 위기 역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코스피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부터 하나오션,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또 현대미포조선 모두 조선업 전반적으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살펴볼 점은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조선업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자, 이 부분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유가의 상승은 대체제인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유발하게 되고,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 LNG 선박의 발주 역시 증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결국 조선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국제유가의 동향을 말씀드려보면, 자, 리비아에 원유 생산이 재개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 국제유가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선업 전반적인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 특히 조선주 중에서도 해양 프렌트 관련한 FLNG의 강세가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선업 투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동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의 한파로 인한 공급의 감소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반복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업의 주가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4년 전반적인 유가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시장 변수들을 종합해 보면, 자, 24년 국제유가는 먼저 수급 여건을 봤을 때 23년과 비교해서 타이트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상방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눴을 때 상반기에는 저유가 전망이, 하반기에는 고유가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인 현재 후티 반군의 공격, 또 중동 전쟁으로 발발한, 자, 유가의 상방 압력과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자,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저조한 경제로 인한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핵심 포인트는 금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자, 유가 상방을 야기하고 조선업 주가 역시 상승을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살펴봐야겠죠. 야, 환율 같은 경우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증시 전반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자, 환율은 이 달러의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이 국내 증시에서의 이 자금이 이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증시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조선주 입장에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가와 비슷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유가 역시 상승하게 되면 이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주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면 이 환율의 하락 추세는 이 결국에 조선주에는 좋지 않습니다. 자, 현재는 환율이 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 유가의 하락폭으로 인한 이 주가 하방 압력, 그리고 증시 전반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 조선주 전반의 주가 하방 모멘텀을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 중장기적으로 이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환율의 추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24년에 이 환율은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 환율 하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환해지 비율을 높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국내 3사들이 이미 이러한 조치들을 다 해놨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수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인도가 4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환율이 그때쯤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선별 수주하는 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선가가 큰 폭으로 올라야 의미 있는 수주다. 자, 수주량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보다는 이 환율이 더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 수주 물량을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환율의 특징적인 이 측면을 생각을 하면 이 향후 1년 이상은 이 1,200원에서 이 1,300원 구간의 환율에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통한 이 환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 환율적인 부분은 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자, 환율의 하락 추세는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으나 현재 이 환해지로 잘 대응하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선가다. 이 선가는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조성가 지수 역시 살펴봐야겠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높은 이 신조성가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의 성장성은 결국에 이 수주량이 아니라 선가죠. 이 파는 물건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이 많이 파는 것보다는 결국에 이 비싸게 파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LNG의 장기 성장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셰일가스를 팔기 위한 미국의 전략, 그리고 천연가스의 개발로 인한 이 공급량의 증가, 또 친환경 정책의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이 다양한 이유로 이 LNG는 장기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발주되고 있고, 암모니아 운반선부터 또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같이 이 신종 선박의 이 신규 수요 역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선가는 높은 수지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 선주사 그리고 중국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재 이 중국이 이 치킨 게임을 시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선주사 입장에서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경쟁을 끊임없이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쟁을 유도하면서 이 선가를 좌지우지했던 이 선주사는 현재 공급의 부족, 그리고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 조선사에게 이 지배가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주사와의 관계에서도 이 조선주의 힘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 선가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재 이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과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 성과가 우상향했기 때문에 이 실적은 갈수록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지금이 이 슈퍼사이클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의 사이클은 2년 정도로 반짝하는 짧은 사이클은 아닙니다. 이미 이 3년 호황을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최소 5년은 넘게 이 호황으로 진입은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슈퍼사이클 당시 이 선거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는 20%에서 30% 가량 이 낮은 성과에서 이 조선사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가 지수가 이 슈퍼사이클 이 시기와 이 비슷할 경우에 이 조선주는 감히 예상을 해보지만 이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 역시 살펴봐야겠죠. 후판 가격의 인하로 인한 이 수익 개선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 들어서 후판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을 대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원래 국내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저가의 후판으로 유명을 했다. 하지만 이 퀄리티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이 중국산 후판의 수입 물량도 증가했고,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 질 좋은 일본의 후판을 값싸게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이 국내 철강사들은 후판 가격을 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후판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조선업 제조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 수익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익 개선세를 통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 조선업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동향을 체크해봤으니까 이제 조선주 개별 종목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소송과 관련된 이 배상금,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소식인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이 삼성중공업이 패소하면서 이 최대 3,780억이 넘는 규모의 이 충당금이 발생되더라도 1심 판결에서 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SK해운에 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추후 환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건에서 이 시범 조선소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이 국익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이 화물창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 피해를 입은 이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증가 측면 역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삼성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중국 역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조선업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일 기업의 리스크적인 요소보다는 이 새로운 조선업 이 산업에서의 받아들일 하나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인한 이 주가 하락 모멘텀은 큰 요인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2차 이 LNG선에 대한 15척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도 이 LNG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 미뤄졌던 이 카타르와의 이 선박 계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의 개선세에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이 두 척에 대한 수주를 한 점입니다. 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은 이 VLAC라고도 하는데, 이번 수주까지 합치게 되면 최근 2달 사이에 7척을 수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오션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산뿐만 아니라 이 암모니아 관련한 이 친환경 기술력을 주목을 하면서 이 투자를 진행하는 게 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잠수함 도면 유출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 대우조선해양 시기에 이 잠수함의 도면을 이 대만에 유출했다라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었지만, 하나오션 측면은 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라 이 독일 잠수함의 도면이라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오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계열사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을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중남미 소재에 이 선사와 계약을 한 거고, 이 수주한 선박은 이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한 뒤에
2028년 6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올해에만 총 32척, 약 30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액에 벌써 22.2%를 달성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 실적 부분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2026년까지 우상향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흑자가 지속이 되면서 이 증권사의 이 투자 매수견을 받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계열사가 있는데 바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 공정 차질로 인해서 매출의 증가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이 비용 부담의 증가 역시 작용을 하면서 이 중장기 이익 레벨의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들어서 글로벌 대형 유조 선사들의 이 노후 탱커 교체 발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에 이 중형 탱커에서도 이 교체 발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 자, 이 부분은 향후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현대힘스입니다. 자, 현대힘스의 이 공모주 청약에 이 9조 원이 넘는 이 청약 증거금이 들어온 만큼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 현대힘스의 수요 예측 결과로서 이 공모가가 7,300원으로 확정이 된 가운데 이 상장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따로 제작할 예정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조선주 주가의 하방 요인과 이 슈퍼사이클로 가기 위한 단계들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의미한 내용들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